콩가루 대 패드립, 빅 이슈가 된 김포공항. 아니 개항을 선거와 이번 선거와 김포공항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지금 논란인데 개항을 해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라고 밝혔고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상태인 송영길 후보도 김포공항 이전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아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김포공항은 수명을 다해 가고 있다. 김포공항은 이전을 해서 새롭게 수도권 서부 대개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 김포 땅인 줄 알았는데 계양구 땅이 활주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음과 이 저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계양과 인천 발전 그리고 수도권 서부 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이거였습니다. 계양구 땅이 인초공항 활주로에다 포함되어 있다. 공항 옮겨버리면 거기에다 아파트도 짓고 신도시 지을 수 있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야심찬 공약입니다. 송영길 후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거들었는데 김포공항 이전보다 더 큰 차원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내친 김에 제주도는 김포공항에서 안 가도 된다. 해저터널을 뚫어서 KTX를 타고 인천, 서울에서 제주까지 바다 밑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포공항 이용하는 대부분 국내선이 제주도 가는 것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KTX로 해저터널을 연결하게 되면 사실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김포공항이 이전된다면 이 계양 지역은 제2의 판교, 제2의 분당처럼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김수경 교수님, 그 공약이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공약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되네요. 어떤 겁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김포공항을 이전하게 되면은 강서와 계양과 김포를 잇는 서남권, 수도권 서남권을 대대적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서울 시민도 좋고 계양을 시민도 좋고 경기도 시민도 다 좋은,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지역에다가 제2의 강남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송영길 후보의 이제 이야기고요. 이렇게 이제 서울시장 후보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서로 합작해서 이 수도권 서쪽에다가 아주 큰 도시를 하나 만들자라는 것을 정책 연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포공항을 옮기고 신도시를 짓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 공약인데 그렇게 되면 제주를 찾는 우리 국민들이 김포공항이 한 70% 정도 되니까 제주를 어떻게 가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가 해저터널 뚫어서 기차 타고 가면 된다라고 말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해저터널을 뚫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대선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어요. 민주당 쪽에서 KTX를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뚫어가지고 제주를 쉽게 갈 수 있게 하자라는 대선 공약을 생각하다가 결국 공약집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성이 안 맞고 또 제주도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주라는 거는 섬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를 갈 때 한 3박 4일, 4박 5일 여유 있게 가가지고 거기서 뭐 돈도 쓰고 뭐 잠도 자고 여러 가지 이제 관광을 하는 건데 거기를 뭐 2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돼버리면은 그만큼 제주도에서 많은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제주도민의 표도 얻어야 되고 계양구민의 표도 얻어야 되고 서울 시민의 표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공약에 하겠다고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3개월 만에 왜 갑자기 다시 그때 공약집에 넣지도 않았던 KTX 뚫는 게 들어왔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일단 계양구민의 표를 얻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좀 우세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민주당 표를 갉아먹어도 일단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의 표를 좀 꼬우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3개월 만에 이렇게 철회됐던 공약이 다시 등장한 것은 무엇이냐? 전국 선거가 아니라 이번엔 지방 선거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일단 당선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주도에서 표를 좀 깎아 먹더라도 계양 구민의 표를 얻고 이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철회됐던 공약이 다시 등장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공약이 굉장히 그 규모가 일단은 상당히 큽니다. 그 서울, 인천 수도권에서 제주도까지 KTX를 타고
해저 터널을 놓으려면 일단 그 구간이 상당히 크고 제가 이제 프랑스 연수를 잠깐 다녀왔는데 프랑스와 영국 간의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 터널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이게 프랑스, 영국의 양국 국민들이 19세기에 한번 도전을 했다가 사람도 많이 죽고 실패했다가 100년 뒤에 4년의 공사 기간이 걸려서 최신 기술이 집약이 돼서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이 해저 터널이 놓여져 있기는 해요. 유로스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영불 해저 터널보다 서울 제주 간의 해저 터널 구간이 더 깁니다. 자, 이게 가능한 공약이냐 불가능한 공약이냐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님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해저 터널 공약 이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뭐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교통 인프라를 설치를 할 때는 사실은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것 또 다수의 이용에 있어서 최적의 노선과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여태까지 김포공항에서 1시간 남짓 걸리면 갈 수 있었던 제주를 KTX를 타고 부산까지 2시간 반에 갔다가 아니면 또 이제 목포에서 전남에서 간다는 거니까 전남은 좀 더 걸릴 텐데요. 그러고 다시 또 해저 터널을 통해서 가면 한 5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제주를 1시간 반 만에 가던 걸 5시간을 가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뭘 이게 위한 해저 건지. 터널이라는 게 서울에서 이렇게 바로 놓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포나 예.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놓는 거 그럼 구간이 짧죠. 그럼 구간이 짧죠. 네, 그리고 이게 서울부터라고 하는 건 결국 인천 앞바다에서 이제 해저 터널이라는 게 바다로 가야 예.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제주에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해양 생물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위해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걸 반대를 했던 건데요. 하여튼 제가 좀 느끼는 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스케일이 개항에 갇히면서 좀 이상한 폭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좀 상대적으로 쉬웠던 개항에 가서 안철수 후보처럼 경기도와 전국을 예. 지원하라고 상임 선대본부장에 이렇게 임명을 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개항에 갇히면서 그 발언과 공약들은 전국적으로 좀 시너지가 아닌 반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일종의 폭탄이 되고 있어서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경기도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이걸 반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김포공항의 이전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항 시설을 이전해서 주변의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것들에 피해를 보던 주민들에게 조금 뭔가 해방감을 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전한 적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성남공항도 똑같은 공약이 있어요. 성남공항을 이전해서 이전 적지를 큰 대규모의 산업벨트나 이런 신도시급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성남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근데 옮기는 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갑자기 경기도 지역 내 후보들이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주도에서 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 제주도를 5시간을 걸려서 오라고 하면은 과연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갈까요? 어렵겠죠. 이거 불가능한 공약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제주도의 후보들 역시 아니 우리하고 의논도 안 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멋대로 정하냐 이렇게 해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뿐만이 아니라 이걸 같이 공약했던 송영길 후보도 저는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서지구는 이것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지만 예. 강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심지어 민주당 인사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남은 청주공항을 가고 동북권은 원주공항을 가라. 아니 시장이 시민들의 공항 이용권까지 막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수 있는 겁니까? 강남 사람들은 청주까지 가야 돼요? 네, 그러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저는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인지 강서구 구청장이나 예. 아니면 그 지역 국회의원 지금 해당은 안 되지만 국회의원급의 선거에 나가신 건지 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예. 두 분이 오히려 같이 알겠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될 공약 네. 같습니다. 이건 현실성 없다. 네. 김연아 의원 이야기. 전재수 의원님 현실성 있습니까? 네, 일단은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지를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검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전에는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김포공항이라는 그 주변이 사실은 이제 도시로서 개발이 많이 안 됐던 지역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논밭도 있고 높은 빌딩도 없고 그랬던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강서라든지 김포 한강신도시라든지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논의되고 검토될 사안이다 예. 이렇게 보고 더더구나 이 문제는 서울 서부권, 수도권 서부권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논의가 될 텐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에서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저 터널도 나왔었나요? 해저 터널은 안 나왔어요. 해저 터널은 안 나와. 지금 해저 터널은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해저 터널까지 굳이 제주도 관광객 이야기를 하면서 해저 터널까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저 터널은 얘기할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제주도를 갈 때 마치 뭐 옆집에 어디 산보 나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또는 연인 단위로 해가지고 대부분 2박 3일, 3박 4일의 계획을 잡고 가기 때문에 지금 김포공항 가는 거리에서 불과 20분만 더 가면 인천공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무슨 청주공항을 가고 원주공항을 가서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김포공항에서 20분이면 인천공항을 가기 때문에 또 계획을 세워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인천공항에서 그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저터널 KTX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 제주도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선거 때 지난 대선 때도 검토가 됐고 수도권 서부 지역 개발 또 서울의 지도, 인천의 지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대역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보궐선거에서 예. 이것이 이제 주요한 공약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조금 좀 지난 대선에서 이미 검토가 됐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제주에 가는 수요를 해저 터널을 뚫어서 대체하면 된다. 굉장히 논란입니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제주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반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시죠. 해저터널의 당사자 측인 저희도의 반대가 있다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정책 결정의 단위가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있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서울시장도 아닙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해저터널 반대한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계양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재명 송영길 후보를 딱 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후보가 상대당에 이걸 막아달라라는 메시지도 나왔어요. 오영훈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인데 공항 이전 문제는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 윤석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이전 안 하겠다 하면 끝날 일이다. 굉장히 좀 독특한 장면인데 손정혜 변호사님, 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가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거 안 하겠다면 끝날 일이다 라고 이제 자당의 공약을 약간 디스하고 비토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항공하고 철도, 지하철, 교통망은 국토교통부 관할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권이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이 공약 자체가 김포공항 통합 문제가 선거 초반에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선거 막바지에 준비되지 않고 의견 조율이 나오지 않아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래 지역선거는 지방선거는 지역별 민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부 유리한 사업이냐에는 어떤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지역은 또 차별이나 피해를 받는 공약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 후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이고 특히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반대 의견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우리 지역에 놔달라, 우리 지역에 놔달라, 놔주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가정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중앙정부의 어떤 통합이나 조율이나 견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정치력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해저터널이
그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냐면 인천공항으로 가는 접근성을 훨씬 높이면 김포공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관광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항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김포 시민들이 많이 받아온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해소해서 이제 서부권을 개발해보자라는 취지, 이런 취지는 또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 막바지에 갑자기 주장할 만큼의 급한 공약이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아마 유세를 하면서 지역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내용들이 어느 정도 보여서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는 공약이 돼버렸습니다. 예, 알 수 없는 공약이 돼버렸다라는 표현 주셨고요.